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북한과 합작 기업문 닫아라. 상무부 120일 안에 폐쇄하라.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를 공고했다. 북기업들 위장 상호, 이면 계약, 이변 제재 효과는 이번 제재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 이건 뭐냐? 신뢰가 안 간다 하는 뜻입니다. 왜? 뒷구멍으로는 다 지원을 해서 핵개발, 미사일 개발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북한과 합작기업 문 닫아라라고 하지만 뒷국무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또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정인 대통령이 말 못하는 촛불 민심 전하는 게 내 임무다. 번지 인터뷰. 외교안보 혼선 튀는 발언 지적에 많은 청와대 사람 내 생각 동의할 것 했는데 마침 여기 기사가 나오고 있어서 한번 보시죠. TV조선입니다. 그 어둠에 있는 촛불은 대통령이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도 맞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에도 맞으니까. 고성국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 있는 주장들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누굽니까 저 민노총 위원장 한상균 위원장 네. 경우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에 밟힌다. 네. 그러나 차마 더 이상 못하는 거죠. 네. 민노총은 이 사람 속방하라고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잖아요. 촛불 들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하고 싶지만 눈에 밟힌다는 정도로밖에 표현 못한다. 네. 그럼 그런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미동맹과 관련된 거라든지 또는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가를 인정해야든지 하는 등등의 얘기도 네.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네. 그보다는 훨씬 더 급진적인 얘기들이거든요. 네. 그 이야기들을 촛불 민심이라는 이 틀 속에서 네. 대통령한테 해왔고 네. 앞으로도 하겠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과연 이게 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 네. 이 점은 또 차원이 달리해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소승석 국장님, 네. 지금 문정인 특보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사실은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본인은 학자로서 한 얘기다. 대통령 특보로서 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 못하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다. 그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얘기를 어느 정도 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좀 앞뒤 해명과 이게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서. 자, 지금 여기에 이와 관련 문특보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자리와 성격에 따라 학자로서의 견해, 대통령 특보로서의 견해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으며 그런 이중적 역할에 대해 대통령도 동의해 줬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다 말하지 못하는 촛불 민심을 전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말했다. 촛불 민심이 무엇입니까? 사기 탄핵을 주도한 것이 촛불 민심입니다. JTBC가 작년 10월 24일 날 태블릿 PC 하나를 구해갖고 이것이 최순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터뜨린 이 사기 탄핵의 이 촛불 민심을 업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종북 좌파의 세력들이 촛불 민심을 업고 있다고 보는데 문정인 특보가 그 얘기를 한다면은 이 양반은 촛불 세력, 종북 좌파의 핵심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봉급을 청와대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연세대에서 받는다. 특보가 공식 정책 라인이라면 당연히 신중하게 행동하고 말해야겠지만 공식 정책 라인이 아니랍니다. 그럼 뭐하러 특보를 만들었죠? 이 자리는 비상근직이다. 비상근이든 상근이든 대통령 특보라고 하면 그건 공식입니다. 그죠?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문정인입니다. 즉 나는 특보이면서 학자라는 이중적 주의가 있고 학자로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대통령도 내 역할을 그렇게 정리해 줬다. 그렇다면 당신은 특보의 자리에서 떠나라. 그리고 학자로서 마음대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트럼프발 법인세이나 한국경제 비상 등을 켜고 있다. 최고 세율을 35%에서 20% 감세안을 발표했다. 기업 투자가 미국으로 쏠려 법인세 올리려는 한국은 불리해지고 있다. 파격적이죠. 35% 하는 것을 20%로 삭감을 해주는데 우리는 25% 하는 걸 30%로 올리려고 하고 있죠. 자, 이 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해외 기업의 미국 투자가 활발해지고 한국 등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 미국으로 쏠리면서 우리 경제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한국을 지탱하고 있는 자본의 일부가 이제는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국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법인세율을 일거에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낮춰 미국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역사적인 감세로 미국의 기업과 고용을 돌려줄 것이라며 미국 내 설비 투자와 고용을 늘려 지난 몇 년 동안 없었던 임금 인상을 가져오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임금 인상까지도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낮추면서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자,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가는 방향에 거꾸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봅니다. 자, 중소기업과 서민에겐 돌덩이 같은 황금 연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감 없어 추석 특수가 사라지고 물가가 올라 체감 고통이 심해졌다. 이게 서민들이 느끼는 이 돌덩이 황금 연휴입니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의 한 금속 가공업체 대표가 제품을 만들고 있다. 그는 예년 같으면 추석 전에 경기가 좋아졌는데 올해는 주문량이 적다고 말했다. 매출만 줄어드는 연휴의 역설, 중기 10월 경기 전망 91.7에서 81.7로 약 12%를 낮췄습니다. 추석 전 기대치 오른 작년과 반대다. 주머니 가벼운데 물가는 오른다. 5년 만에 석 달 연속 2%대 상승하고 있다. 물가가 체감 고통은 최근 3년 새 최고치를 웃돌고 있다. 서민들은 물가 상승에 우울해하고 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의 단면입니다. 특수를 만났지만 특수라고 할 수 없는 이 황금 연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서민들의 체감 고통이 최근 3년 추석 중 가장 심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 8월 생활 물가 상승률과 체감 실업률을 더한 수치 14.9%가 2015년 11.0%, 2016년 10.5% 추석 직전보다 4포인트가량 높았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 오준범 선임연구원은 올해 실질 임금 증가율은 감소한 반면 서민들이 주로 사는 농축산물 등 생활 물가가 올라 서민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거꾸로 가는 정부의 경제 정책 때문에 이제 서민들이 신음하는 것이 이렇게 체감 경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안보를 뒤흔드는 안보 특보의 예. 자, 너가 저기 한번 또 보시죠. 나오게 함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상대에게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이런 목소리도 있으니 반영해달라. 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자청해서 아마 네. 문정인 특보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네. 상당히 전략적 의미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만 전략이라는 거는 노출이 안 될 때 전략으로서의 효력이 있는가 하는 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고맙습니다. 김 교수 얘기대로 이게 네. 전략적 역할 분담이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내부적으로 분란은 없어야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문정인 특보가 미국을 겨냥해서 계속 여러 가지 형태의 메시지를 발하고 있는 거라면 네,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안에서는 네, 생각은 좀 달라도 이것이 이견이 언론을 통해서 노출되지는 않아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서 양동작전을 쓰든지 뭘 네.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까지 양상은 뭐 공개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경고를 받게 되고 네. 끊임없이 외교부 장관과 문정인 특보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미국 쪽의 분위기도 서로 자,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야 3당이 문정인이 갈아치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익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안보를 뒤흔드는 안보특보의 입, 안보를 뒤흔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안보를 보강해야 되는데 문정인 한미동맹 깨져도 전쟁한데 파문 청은 방치하고 있다. 청와대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문정인 씨를 비난했다고 청와대 내시들이 경고장을 날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북핵 인정을 비완비 비행 걱정. 연일 정부 입장과 다른 발언해도 청와대는 경고 않고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이게 웬일입니까? 송 국방 상대 못할 사람 비판에 청와대가 송 국방만 질책한 후 문 특보 발언 횟수 강도 더 세져 최근 비밀리에 중 가서 사드 논의하고도 왔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을 이롭게 하는 문정인 특보의 입을 봅니다. 한국당 경악 넘어 소림 끼친다. 국민의당 금원령을 내려야 한다. 야3당은 문정인 리스크를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4개 공세, 한국당 시각으로 족쇄 채우지 말라. 이렇게 또 오히려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 특보직 해촉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나를 끌어들이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의 특보는 대통령의 복심이고 숨은 실세이고 했겠지만 지금 정부의 특보는 그런 역할이 아니다. 나는 지금도 택시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지 공무가 아니면 공무 차량도 이용하지 않는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문특보의 튀는 발언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절대 오버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비판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들어야 한다. 안 보실 사람들은 조금 부담스러워하겠지만 많은 청와대 사람이 내 생각에 속으로 동의할 것이다. 문특보는 독일 아데나워 재단 초청 강연을 위해 이날 독일 베를린으로 출국했다. 이 사람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청와대 대통령은 외교 안보 라인 신뢰 이렇게 하면서 문특보를 신뢰한다고 띄우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28일 일부 야당의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교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조를 충실히 보좌하는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북핵과 미사일 위기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전 세계적인 대북 압박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방법 해결이라는 기조도 외교안보 라인이 잘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하고 도팅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전작권 조기 환수 임기 내 넘겨받기 시동 국방부 3단계 로드맵 착수 3, 4년 단계는 2020년 내 전대 초로 추진한다. 2018년 말까지 한국이 연합사 주도할 기반을 구축한다. 2019년부터 한국이 사령관 맡는 미래사를 신설한다. 미래사에 한국이 사령관하고 미군이 부사령관 한다는데 이거 논의를 끊은지 올 초부터 논의 끊었지 않습니까? 그 보도가 나왔죠. 2020년대 초까지 연합사 합참 지휘 기능을 미래사령부로 일부 이전하겠다.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이걸 추진하겠다라고 가고 있습니다. 문 정부 전술핵은 안 되라고 하면서 작전권은 가져와야 하는 것이 무슨 의도냐? 북을 이롭게 하겠다는 의도냐? 그러면 전술핵이라도 갖다 놓고 뭘 해봐라. 왜? 이 핵은 핵으로밖에 균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핵을 무엇으로 균형을 유지하겠습니까? 공포의 핵 균형, 핵은 핵으로 균형을 유지해서 평화를 이제까지 유지했던 것입니다.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5개월째 임명 못해 내정 철회되거나 검증 탈락할까. 이것도 자, 제3세대 원전 중 가장 안전, 가동 순간부터 거대한 핵 폐기물 이렇게 두 집단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 찬성 측은 제3세대 원전 중 가장 안전한 원전 기술이다. 원전 건설 반대 측은 가동 순간부터 거대한 핵 폐기물이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죠. 공론화위 신고리 5, 6호기 자료집 공개 내달 20일 권고안 정부 제출할 것이다. 그래서 10월 20일경에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는데 가지 마라 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건설 중단의 경제효과 논란. 건설 중단하면 중단된 투자된 2조 8천억 증발한다. 연인원 720만 명 일자리가 사라진다. 연인원 720만 명입니다. 엄청난 일자리고 2조 8천억. 이게 엄청난 예산입니다. 신고리 5, 6호기에 들어갈 7조 다른 곳 쓰면 더 큰 성장 동력 창출 이렇게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잠재력 논란, 생산량 들쑥날쑥 불안정하다. 신재생 잠재력 국내 발전량 22배. 그래서 사실은 있을 텐데 부풀리고 축소하고 해갖고 이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원자력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또 외국의 사례를 보면 탈원전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원전으로 돌아오는 사례를 보면서 원전을 지금 폐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 효과를 아주 극소화하는
누구를 위한 경제 정책이냐라고 하는 반문을 받게 되는 졸속의 정책으로 여겨집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어려움 겪는 한국 기업 경쟁력이 첫째 요인 노영민 주중대사 발언 논란. 그래서 주중대사로 노영민 씨를 보내는데 이 양반이 중에 사드 보복으로 어려움 겪는 한국 기업은 경쟁력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첫째 요인이다. 사드 보복은 두 번째다. 이렇게 우리 기업들을 폄훼하고 중국의 조치를 찬양하는 쪽으로 이 노영민이라고 하는 자가 이 헛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정부 어디로 가고 있나 이렇게 썼습니다. 하는 것마다 이렇게 국가 발전과는 반대되는, 국가 이익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자들을 정부 요직에 앉히고 있습니다. 이어 그는 기업은 나름대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를 내부적으로 할 것이라면서 나머지는 정상회담이다. 양국 정상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성과 있는 공동 성명을 내는 것, 한중 관계가 정상화됐다는 지도층의 사인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뭔 말을 하는 건지 노영민 주중대사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자, 적폐청산 반격 나선 MB 퇴행적 시도 국익 해친다. 여당은 MB 정부 야권 단체장 사찰 선거 개입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걸 이 전 대통령은 그래서 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MB 때되면 국민께 말씀드릴 것, 문정부 적폐청산 드라이브 관련 추가적인 본격 대응 시사하기도 했다. 여당 국가기록원서 열람한 후 옮겨 적은 뒤 재구성한 문건, 한국당 국가기밀서를 들고 나가 하나 둘씩 흘리는 나라가 어디 있나. 그래서 이 통치 행위에 대한 것은 이제 이 대통령 기록물로서 보존을 하는데 그걸 가져다 뺏겨갖고 이 뺏긴 걸 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흘렸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봅니다. 한국당 친박들 박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하라. 검찰이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한 것은 전례 없는 편법이다.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이 28일 검찰이 다음 달 16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법원에 요청한 것은 부당하다며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정가균 의원 등 친박계 의원 16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구속영장 추가 발부 요청은 전례 없는 편법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허하라고 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왜 한국당에는 친박 의원 16명만 이런 걸 하게끔 이 홍준표 씨는 내버려 둡니까? 당신이 앞장서서 불구속을 원칙을 해라. 당신이 앞장서서 100여 명의 이 의원들을 데리고 구속하면 안 된다. 왜 이 얘기를 못하고 친박들만 하게끔 왜 친박을 적으로 돌리는 일을 홍준표 대표께서 하고 계십니까? 아주 못마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 4회 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세계 인권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짓을 대한민국의 정부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또 누구죠? 정세균 국회의장, 또 지난번 양승태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이 자행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주 4회 이 살인 재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는 산부 요인들과 또 홍준표 대표님께 저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속하지 말아라.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라. 그 다음에 주 4회 재판은 이건 살인 재판이다. 이 얘기를 홍준표 우리 대표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통합열차 이미 출발, 한국당에 갈 테면 가라. 바른정당 분당 초읽기다. 바른정당이 해체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면 통합파가 김무성, 김영우, 김용태, 이종구, 황영철, 정량석, 김무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하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옳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통합파로 들어와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자강파 기타가 있는데 중진 의원 4명, 한국당 의원들과 보수통합 추진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통합화 추석 연휴 후 본격 논의. 유승민 통합 추진은 개인적 일탈이다. 라고서 이제 네 분이 격파되고 있습니다. 정부 외면에 탈북 국군 포로 중국서 떠돌다 강제 북송 탈북자 지원단체 정부가 데려오려 적극 안 나선 때문 주장. 올 1월 ENG로 탈출해 입국 준비 탈북 브로커가 대신 정부 측 접촉 한 달 더 있다 오라며 방치 거쳐 옮겨 다니다 북에 끌려간 듯 정부 관계자는 만난 적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와서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불어버리면 이제 국정원이 어려워지고 또 정보본부가 어려워지니까 이 짓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선 넘어온 국군포로 80명 중 33명이 생존해 있고 자본주의 까먹는 사기당에 쪽방촌을 전전하고 있다. 쓰고 있습니다. 사설로 넘어갑니다. 북핵 보유는 인정하고 한국 전술핵은 반대하나 이게 문정인에 대한 경고입니다. 문정인 안보특보는 그제 한 토론회에서 인도 파키스탄처럼 북의 핵 보유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감동을 느꼈다고 했다. 과거 핵변론자들은 북의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했다. 그러다가 이제는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하자고 한다. 이게 이중적인 그런 행동을 종북 좌파 간첩단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마 공화국의 핵 EMP 무방비. 그래서 설마 공화국, 우리나라를 설마 공화국이라고 비했습니다. 설마 북한이 EMP를 쓰겠느냐. 자원개발 수사 줄줄이 무죄, 그걸 또 수사하자는 여당. 이제 3개 전 정권을 이제 수사하는 문재인 정부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여기 한번 또 보시죠. 나오게 함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상대에게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이런 목소리도 있으니 반영해달라. 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자청해서 아마 네. 문정인 특보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전략적 의미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만요. 전략이라는 거는 노출이 안 될 때 전략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고맙습니다. 김 교수 얘기대로 이게 네. 전략적 역할 분담이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내부적으로 분란은 없어야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문정인 특보가 미국을 겨냥해서 계속 여러 가지 형태의 메시지를 바라고 있는 거라면 네.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안에서는 네. 생각은 좀 달라도 이것이 이견이 언론을 통해서 노출되지는 않아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서 양동작전을 쓰든지 뭘 네.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까지 양상은 뭐 공개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경고를 받게 되고 네. 끊임없이 외교부 장관과 문정인 특보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미국 쪽의 분위기도 서로 자,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야3당이 문정인이 갈아치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익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안보를 뒤흔드는 안보특보의 입, 안보를 뒤흔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안보를 보강해야 되는데 문정인 한미동맹 깨져도 전쟁한데 파문, 청은 방치하고 있다. 청와대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문정인 씨를 비난했다고 청와대 내시들이 경고장을 날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북핵 인정을 비완비 비행 걱정. 연일 정부 입장과 다른 발언해도 청와대는 경고 않고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이게 웬일입니까? 송 국방 상대 못할 사람 비판에 청와대가 송 국방만 질책한 후 문 특보 발언 횟수 강도 더 세져 최근 비밀리에 중 가서 사드 논의하고도 왔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을 이롭게 하는 문정인 특보의 입을 봅니다. 한국당 경악 넘어 소림 끼친다. 국민의당 검언령을 내려야 한다. 야3당은 문정인 리스크를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4개 공세, 한국당 시각으로 족쇄 채우지 말라. 이렇게 또 오히려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 특보직 해촉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나를 끌어들이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의 특보는 대통령의 복심이고 숨은 실세이고 했겠지만 지금 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역사적인 감세로 미국의 기업과 고용을 돌려줄 것이라며 미국 내 설비 투자와 고용을 늘려
지난 몇 년 동안 없었던 임금 인상을 가져오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임금 인상까지도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낮추면서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자,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가는 방향에 거꾸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봅니다. 자, 중소기업과 서민에겐 돌덩이 같은 황금 연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감 없어 추석 특수가 사라지고 물가가 올라 체감 고통이 심해졌다. 이게 서민들이 느끼는 이 돌덩이 황금 연휴입니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의 한 금속 가공업체 대표가 제품을 만들고 있다. 그는 예년 같으면 추석 전에 경기가 좋아졌는데 올해는 주문량이 적다고 말했다. 매출만 줄어드는 연휴의 역설, 중기 10월 경기 전망 91.7에서 81.7로 약 12%를 낮췄습니다. 추석 전 기대치 오른 작년과 반대다. 주머니 가벼운데 물가는 오른다. 5년 만에 석 달 연속 2%대 상승하고 있다. 물가가 체감 고통은 최근 3년 새 최고치를 웃돌고 있다. 서민들은 물가 상승에 우울해하고 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의 단면입니다. 특수를 만났지만 특수라고 할 수 없는 이 황금 연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서민들의 체감 고통이 최근 3년 추석 중 가장 심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 8월 생활 물가 상승률과 체감 실업률을 더한 수치 14.9%가 2015년 11.0%, 2016년 10.5% 추석 직전보다 4포인트가량 높았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 오준범 선임연구원은 올해 실질 임금 증가율은 감소한 반면 서민들이 주로 사는 농축산물 등 생활 물가가 올라 서민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거꾸로 가는 정부의 경제 정책 때문에 이제 서민들이 신음하는 것이 이렇게 체감 경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안보를 뒤흔드는 안보특보의 일. 자,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북한과 합작 기업 문 닫아라. 상무부 120일 안에 폐쇄하라.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를 공고했다. 북기업들 위장 상호, 이면 계약, 이변 제재 효과는 이번 제재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 이건 뭐냐? 신뢰가 안 간다 하는 뜻입니다. 왜? 뒷구멍으로는 다 지원을 해서 핵개발, 미사일 개발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북한과 합작기업 문 닫아라라고 하지만 뒷국무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또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정인 대통령이 말 못하는 촛불 민심 전하는 게 내 임무다. 번지 인터뷰. 외교안보 혼선 튀는 발언 지적해 많은 청와대 사람 내 생각 동의할 것 했는데 마침 여기 기사가 나오고 있어서 한번 보시죠. TV조선입니다. 그 어둠에 있는 촛불은 대통령이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건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도 맞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에도 맞으니까. 고성국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 있는 주장들 있잖아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누굽니까 저 민노총 위원장 한상균 위원장 네. 경우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에 밟힌다. 네, 네. 그러나 차마 더 이상 못하는 거죠. 네. 민노총은 이 사람 석방하라고 그동안 계속 주장해 왔잖아요. 촛불 네. 들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하고 싶지만 눈에 밟힌다는 정도로밖에 표현 못한다. 네. 그럼 그런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한미동맹과 관련된 거라든지 또는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가를 인정해야 하든지 하는 등등의 얘기도 네.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네, 네. 그보다는 훨씬 더 급진적인 얘기들이거든요. 네. 그 이야기들을 촛불 민심이라는 이 틀 속에서 네. 대통령한테 해왔고 네. 앞으로도 하겠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과연 이게 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 네. 이 점은 또 차원이 달리해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소승석 국장님, 네. 지금 문정인 특보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사실은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본인은 학자로서 한 얘기다. 대통령 특보로서 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 못하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다. 그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얘기를 어느 정도 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좀 임정부의 특보는 그런 역할이 아니다. 나는 지금도 택시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지 공무가 아니면 공무 차량도 이용하지 않는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문특보의 튀는 발언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절대 오버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비판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들어야 한다. 안 보실 사람들은 조금 부담스러워하겠지만 많은 청와대 사람이 내 생각에 속으로 동의할 것이다. 문특보는 독일 아데나워 재단 초청 강연을 위해 이날 독일 베를린으로 출국했다. 이 사람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청와대 대통령은 외교 안보 라인 신뢰 이렇게 하면서 문특보를 신뢰한다고 띄우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28일 일부 야당이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교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조를 충실히 보좌하는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북핵과 미사일 위기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전 세계적인 대북 압박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방법 해결이라는 기조도 외교 안보 라인이 잘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하고 도팅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전작권 조기 환수 임기 내 넘겨받기 시동 국방부 3단계 로드맵 착수 3, 4년 당긴 2020년 내 연대 초로 추진한다. 2018년 말까지 한국이 연합사 주도할 기반을 구축한다. 2019년부터 한국이 사령관 맡는 미래사를 신설한다. 미래사에 한국이 사령관하고 미군이 부사령관 한다는데 이거 논의를 끊은 지 올 초부터 논의 끊었지 않습니까? 그 보도가 나왔죠. 2020년대 초까지 연합사 합참 지휘 기능을 미래사령부로 일부 이전하겠다.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이걸 추진하겠다라고 가고 있습니다. 문 정부 전술핵은 안 되라고 하면서 작전권은 가져와야 하는 것이 무슨 의도냐? 북을 이롭게 하겠다는 의도냐? 그러면 전술핵이라도 갖다 놓고 뭘 해봐라. 왜? 이 핵은 핵으로밖에 균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핵을 무엇으로 균형을 유지하겠습니까? 공포의 핵 균형, 핵은 핵으로 균형을 유지해서 평화를 이제까지 유지했던 것입니다.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5개월째 임명 못해 내정 철회되거나 검증 탈락했다. 이것도 앞뒤 해명과 이게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서 자 지금 여기에 이와 관련 문특보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자리와 성격에 따라 학자로서의 견해, 대통령 특보로서의 견해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으며 그런 이중적 역할에 대해 대통령도 동의해 줬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다 말하지 못하는 촛불 민심을 전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말했다. 촛불 민심이 무엇입니까? 사기 탄핵을 주도한 것이 촛불 민심입니다. JTBC가 작년 10월 24일 날 태블릿 PC 하나를 구해갖고 이것이 최순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터뜨린 이 사기 탄핵에 이 촛불 민심을 업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종북 좌파의 세력들이 촛불 민심을 업고 있다고 보는데 문정인 특보가 그 얘기를 한다면은 이 양반은 촛불 세력, 종북 좌파의 핵심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봉급을 청와대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연세대에서 받는다. 특보가 공식 정책 라인이라면 당연히 신중하게 행동하고 말해야겠지만 공식 정책 라인이 아니랍니다. 그럼 뭐하러 특보를 만들었죠? 이 자리는 비상근직이다. 비상근이든 상근이든 대통령 특보라고 하면 그건 공식입니다. 그죠?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문정인입니다. 즉 나는 특보이면서 학자라는 이중적 지위가 있고 학자로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대통령도 내 역할을 그렇게 정리해줬다. 그렇다면 당신은 특보의 자리에서 떠나라. 그리고 학자로서 마음대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트럼프발 법인세이나 한국경제 비상 등을 켜고 있다. 최고 세율을 35%에서 20% 감세안을 발표했다. 기업 투자가 미국으로 쏠려 법인세 올리려는 한국은 불리해지고 있다. 파격적이죠. 35% 하는 것을 20%로 삭감을 해주는데 우리는 25% 하는 걸 30%로 올리려고 하고 있죠.
자, 이 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해외 기업의 미국 투자가 활발해지고 한국 등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 미국으로 쏠리면서 우리 경제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한국을 지탱하고 있는 자본의 일부가 이제는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국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감세안은 법인세율을 일거에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낮춰 미국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외국 기업들의